메르스에 걸린 남성과 비행기 옆자리에 앉아 귀국한 직장 동료가 광주 자택에 격리돼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보건당국은 만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1단계 용역 결과 작지만 강한 대학을 목표로 오는 2022년 개교하는 밑그림이 제시됐습니다. 목표대로 한전공대를 설립하기까지는 규모와 입지 선정을 둘러싼 논란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전남의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태양광 시설 때문에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도 혼선을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메르스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이 광주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확인해보니 보통 가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메르스 환자와는 직장 동료 사이였고 쿠웨이트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쿠웨이트로 출장을 갔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 A씨. 그가 탔던 비행기 옆좌석에는 직장 동료인 B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밀접 접촉자 가운데서도 가장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B씨가 광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택에서 격리 중인 B씨에게 발열이나 설사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잠복기가 길게는 2주일에 이르는 만큼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추석이 가까우니까 만약에 이게 더 퍼지면 안 돼서 저희들이 더 극도로 신경을 쓰고 있고요. 추석 전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보건당국은 B씨가 인천공항에서 광주까지 버스로 이동한 만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버스 탑승객들도 파악 중에 있습니다. 또 광주 전남에 머물고 있는 일상 접촉자 13명에 대해서도 이상 유무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메르스 감염자인 A씨와 같은 비행기에 탔지만 자리가 떨어져 있던 탑승객들입니다. 보건당국은 메르스의 경우 잠복기 시기에는 감염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메르스의 전파력을 목격한 지역민들은 불안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백가람 에너지밸리의 성공을 이끌 한전공대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작지만 강한 소수정예대학으로 설립 방향이 잡혔습니다. 먼저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너지밸리를 성공시키고 세계 최고의 에너지 인재 육성을 위해 한국전력은 흔들림 없이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 역량 제고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사업은 한전이 지금 해나가고 있는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1단계 용역에서 작지만 강한 소수 정예대학을 2022년 3월에 개교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학생 수는 1000여 명, 교수는 100여 명, 부지는 120만 제곱미터 규모로 세계 최고의 에너지 특화대학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한전공대의 설립은 국가 에너지 산업의 도약과 한전 기술 장벽의 주요한 촉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공대 학생들에게는 입학금과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우수 교수진 확보를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연봉과 연구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포항공대 방사선 가속기 연구소와 같은 세계 유일의 연구 기능을 갖춰 지구촌 인재들이 앞다퉈 찾는 대학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이 어디에 있는 대학이 아니고 단 한 방에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전은 에너지 분야에서 오는 2040년까지 국내 최고의 대학으로 2050년까지 세계 최고의 공대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렇게 대강의 청사진이 나왔습니다만 한전공대 설립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대학을 어디에 세울지 합의가 필요하고 정부의 지원이나 재정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전공대 설립 로드맵대로라면 대학 설립과 개교 시기는 2022년 3월입니다. 당장 3년 6개월여 만에 대학 설립을 위한 제반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한전공대 입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이견차가 큰 상황에서 한전과 용역회사 측은 신속한 인허가가 가능한 국공유지가 대학 입지로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추진 중에 일정 기간 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용역 내 전문가를 통해서 입지를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전공대가 지속 가능한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한전은 범정부 차원의 설립지원위원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대학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가 어렵고 운영비 등 재정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주 여건 마련은 광주 전남 지자체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 환경, 정주 환경이나 인프라 구축 문제, 또 운영에 대한 문제, 그걸 통해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경쟁 확보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 주인된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학생 수가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대학들과 상생의 틀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이 수요가 세계의 수요와 연결이 되고 국내 수요가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전공대가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차질 없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허가 문제로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기준을 풀었다가 다시 강화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성군의회는 지난 2월 태양광 사업자들이 반길만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태양광 시설이 주택가 최소 500m 떨어져 있도록 한 조례를 200m만 떨어져도 된다고 바꾼 겁니다. 그러자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보성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한 해 평균 100여 건이던 신청 건수가 올해만 벌써 7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폭증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무서워서 못 살겠다. 태양광시설 도랑이 즉각 철회하라. 태양광 발전 설비가 환경오염과 경관 훼손을 일으킨다는 주민들의 반발에 보성군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기준을 강화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태양광 발전을 규제하는 정반대의 조례안이 나온 겁니다. 업자들의 사업 신청이 폭주하고 반발하는 주민들도 목소리를 높이자 자치단체 스스로 두 손을 든 겁니다. 담당자 업무가 증폭되고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죠.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건수가 늘다 보니까. 문제는 보성군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방의회가 태양광 설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사업 신청 폭주와 주민 반발을 이기지 못해 규제를 강화하거나 원래대로 되돌리는 일이 고흥과 신안, 무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밀집에서 100m고 관광지에서 100m인데 네. 이게 다 500m로 다 강화됐어요. 이제 난개발도 많이 되고 너무 허가가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너무 가까이 탱고에 많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해서 이렇게. 자치단체 조례가 오락가락 바뀔 때마다 태양광 업자들도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어디가 완화됐다는 게 이제 바로바로 이게 소문이 나요. 허가가 500m 1km였던 데가 100m로 줄어버리면 이 400m라는 갭 때문에 못하고 있던 지역이 갑자기 나오는 거죠. 가능한 땅들이. 자치단체 정책과 조례가 이랬다 저랬다 춤을 추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믿음에도 금이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군공항 소음 피해를 본 주민들이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에 따르면 광주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달 양측의 화해 권고를 함에 따라 국방부와 주민 측 소송 대리인이 한 달간의 조정을 거쳐 배상 지급안을 합의했습니다. 지급안에 따르면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3년을 소급해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주민 한 사람당 월 3만 원에서 6만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받게 되고 확정 판결은 오는 18일에 내려집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오는 14일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되지만 여야 정당이 진상규명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어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 이달 안에 조사위원회가 출범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편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국회가 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건 대단히 유감이라며 여야의 조속한 조치를 당부했습니다.